대원방송 10대 열혈 캐릭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난 되게 차분한 성격이고 목소리도 낮은데 그러면 난 지금부터라도 심기혁 성우님을 좀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더 안 좋아지는. 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2기 성우 심규혁입니다. 내레이션을 할 때 내레이션은 보편적으로 톤을 낮춰서 하는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님의 내레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기본 톤이 높은 사람은 내레이션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도 약간의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내레이션은 보편적으로 톤을 낮춰서 하는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내레이션이 톤을 낮춰서 하는 게 안정감 있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편견이에요. 왜냐면 무릎팍도사 내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안지환 선배의 높은 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 커미네.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척 왜 어느 장르에서도 활용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기본적인 톤이 나보다 낮기 때문에 그게 낮게 들릴 수는 있죠. 이런 게 이제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를 쓰는지를 보라고 한 게 낮은 톤을 가졌지만 높은 텐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높은 톤을 가졌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낮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레이션은 톤 낮춰서 해야지 안정감 있게 들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기 때문에 괜히 텐션을 높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거죠. 하지만 쇼프로 내레이션은 전혀 또 다르죠. 이게 내레이션도 어떤 내레이션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레이션 퉁치고 톤 다 낮추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CF들을 봐도 그 CF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다 캐릭터가 있고 성격이 있어요. 어떤 시크한 30대 남성일 수도 있고 20대에 굉장히 풋풋한 대학생일 수도 있고 자동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목소리가 굉장히 안 맞는 게 보통은 자동차 광고 만약에 뭐 볼보를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40대 이상의 어떤 중후하고 굉장히 뭐 힘있고 이런 목소리를 쓸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억지로 내서 눌러가지고 낸다고 해도 원래 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주특기, 강점 이걸 가지고 가서 승부를 해야지. 대원방송 10대 열혈 캐릭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난 되게 차분한 성격이고 목소리도 낮은데 그러면 난 지금부터라도 심기혁 성우님을 좀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더 안 좋아지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재질 자체가 저랑 비슷하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사람 목소리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좀 다소 톤이 낮지만 그 사람 톤 안에서 열혈도 표현할 수 있고 냉혈한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 연습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편하지 않은 톤인데 그걸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먼 데부터 접근을 하는 건 조금 자기 마음도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내레이션도 이거 연기랑 다른 거야. 나레이션이야. 아씨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이 내레이션의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제가 기본 톤이 높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저도 낮아져요. 기분에 따라서 제가 진짜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진지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험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니? 하는 톤으로 내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각자의 낮은 톤을 생각을 해야지 아까 반대로 애니메이션에서 각자 낼 수 있는 자신의 한계치 안에 있는 높은 톤, 강한 톤 요거를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벗어난 어떤 이상향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지금 내가 받쳐주지 않는데 체력도 안 받쳐주고 뭐 어떤 다른 연기적인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흉내를 내려고 하면은 안 되듯이 이 낮은 쪽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텐션이 높아가지고 낮은 톤을 내본 적이 없어. 내가 차분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늘
커피숍에서도 보면은 늘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도 크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습이 생긴 목소리를 낼 때 항상 나는 좀 막 푸시하고 이런 게 자기한테는 맞는 거지. 기본적인 성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목소리 연기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스펙트럼이 이제 좁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뜯어 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레이션은 보통은 뭐 자연 다큐다, 목소리가 워낙에 중후하고 그런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의 좀 차분하고 좀 정갈한 톤, 그거는 찾아서 녹음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자기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소리를 편하게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좀 이 톤을 정복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톤으로 자꾸 말을 많이 해보세요. 기본 톤이 높은 사람은 나레이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본 톤이 높더라도 좀 최대한 자기가 좀 낮춰서 이 톤이 원래 높은 사람은 자꾸 위에 쪽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게 편하니까. 근데 좀 낮춰서 차분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레이션은 이런 것 같고 좀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해보고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많이 해보다 보면 그 발성이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자리를 찾게 돼요. 낮은 음을 낼 때 호흡을 이 정도로 뱉고 공명은 어느 정도 이만큼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정복을 해보고 싶다면은 그렇게 뭐 해야지 어떡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는 말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레이션에서 보통 어떤 말투로 얘기를 했을 때 신뢰감을 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감을 표현해야 됐을 때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정감이 있게 느껴지더라.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연습을 해주면 좋겠죠. 네. 소리가 중저음이라 10대는 원래도 힘든데 공채 시험에 제시된 10대는 열혈 캐릭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혈에 중점을 두면 나이대가 올라가는 것 같고 10대라는 나이대에 중점을 두면 열혈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양쪽 다 잡으면 베스트겠지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양쪽을 다 해야죠.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를 포기해버리면 반쪽짜리성우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어디다 더 중점을 둬야 될까? 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멘탈이 유지되는 쪽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열혈의 말투를 익히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소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흥미를 유지하는 데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제 양쪽을 다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제 한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까 이 위에도 비슷한데 10대 소리, 어린 소리 내려다 보면 어느 순간 목으로만 쥐어짜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겪고 있는 현상은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안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하고 뭔가 훈련이 덜 돼 있는 경우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쪼인데 내가 만약에 왼 팔을 올리면은 왼 다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목소리로 치면은 중후한 말투를 내려고 하면 그냥 이 목소리에서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좀 중후한 말투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를 굵게 내봐. 그러면은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심규혁입니다 이 상태로 안녕하세요 저는 심규혁입니다 높게 얘기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심규혁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높이 하라고 그러면 말투가 바뀌고 낮게 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말투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아까 나레이션 얘기 나왔는데 그냥 내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 말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열혈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나레이션이야 하고 나레이션이니까 나레이션 해봐 그러면은 열혈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내가 왜 이러지? 나레이션이 아니야 하고서는 다시 마이크 앞에 가면은 열혈의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알게 된 게
소리랑 말투가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성우적인 가치랑 정말 직결이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장난감 인형이 있다고 칠 때 어떤 인형은 머리도 돌아가고 막 팔도 돌아가고 하는데 어떤 인형은 허리만 돌아가고 딴 데는 다 묶여 있어. 그러면은 그런 인형은 구체적인 어떤 관절들이 움직이는 인형에 비해서 싸거든요. 성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한 부분을 우리 기업은 착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지금보다 상냥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기업은 상냥한 기업입니다. 사실 상냥해지긴 했는데 톤은 아깝게 좋아요. 그럼 다시 톤을 낮춰서 우리 기업은 상냥한 기업입니다. 아까 그 말투로 돌아가. 이런 상태인 경우면은 이거 만약 시험이다 치면은 아무래도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우 생활을 하면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뜯어서 내가 왜 소리를 높이면 말투가 자꾸 이렇게 되지? 소리를 낮추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야, 너 아빠 연기 해봐. 그럼 아빠 연기가 아빠가 규혁아 너 오늘 학교 생활 잘했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빠 연기만 하라 그러면 규혁아 너 아빠야 뭐 학교 생활 잘했니? 이런 말투를 꼭 쓴다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을수록 자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본기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최대한 스펙트럼 넓게 제일 낮은 음부터 제일 높은 음까지 낼 수가 있어야 하고, 그 음을 또 가장 약한 세기부터 제일 강한 세기까지 또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말들이 이제 속도를 이룬다고 할 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밝게 얘기하라 그러면 무조건 말이 빨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밝게 얘기하더라도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딘가 이렇게 협착이 돼서 따라가는구나, 이게 다 쪼거든요. 나는 톤을 높이면은 무조건 말이 빨라져, 톤을 낮추면은 낮게는 빨리 못 말해. 이런 거는 다 연습을 따로 하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혈에 중점을 두면 나이대가 올라간다 라는 건 큰 맥락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쪼예요. 10대라는 나이대에 중점을 두면 열혈의 느낌이 사라진다라는 건 10대라는 나이대에 중점을 두면은 내가 어떤 특정 말투를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바꿔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기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도 평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똑같이 말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이 소리를 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투밖에 못 쓴다고 치면은 이게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내가 10대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다소 이제 평소보다 톤을 좀 높게 쓸 것이고, 그리고 소리를 약간 퍼지는 소리보다는 이제 꽂히는 소리로 내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럴 때 어떤 거기에 붙어있는 말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습관화되어 있는 말투가. 그거를 분리시켜서 다르게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해가는 게 자기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한쪽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어요. 내가 섣불리 변성을 하지 말라고 이제 초반에 초급인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초급일수록 이런 내가 얘기했던 그 협착 증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변성을 해버리면, 왜 사람이 그 정상 범주에 있는 말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변성을 하라고 하면은 이상한 말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상상 속에 있는 말투들이 나와요. 내가 소리를 이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저 별 세상에 있는 캐릭터를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는 맞는데 그 소리로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겪어볼 만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달라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으로 해서 자기 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내가 이론적으로 이걸 완전히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실연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연기를 이론으로 배울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비법을 알면 내가 이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10년 넘게 성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배역을 받으면 그 캐릭터를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비키어로의 히로라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미도리야 이즈쿠를 잘 해낼 것이라는 근거가 안 돼요. 그냥 새로 또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내가 10대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이제 연기가 앞으로 쫙 잘 될 것 같은 이런 기대 자체가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해서는 약간 썩은 마인드예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자기 어떤 이상한 습관이 생기려고 하는 건 계속 쳐내고, 좋은 습관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야 되고, 계속 중립으로 돌아와야 되고, 연기 하나 끝나면은 다시 리셋해야 되고, 요게 계속 바삐 돌아가야 되는 거라서 성우를 내가 지망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그냥 고생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편한 건 다른 부분에서 찾고. 선생님들이 써먹여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엔 자기주도형 학습이 그 떠먹여주는 게 제일 썩은 마인드죠. 그거는 진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짜 옆에서도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사회에서의 힘듦이 목소리에 오롯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찌들지 않고 철들지 않고 해맑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아마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꿈을 찾아서 여기 온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었고, 물론 성우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 계속 있고 실생활에서 계속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는 그냥 난 이 일이 좋고 이 캐릭터를 표현해야 되는 게 지금 내 가장 눈앞에 가장 큰 문제니까 난 성우고, 내가 성우가 언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내가 성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이제 집중력을 키우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계속 몰입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걸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집중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연기법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내 외향과 표현들이 따라간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고, 내 외형과 행동을 액션을 먼저 질러버리면 감정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크게 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표정을 평소에 밝게 하려고 하고 내가 밝게 그런 행동들을 자꾸 많이 하면 좀 성향도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냥 우울하다고 해서 거기에 침잠돼서 말투도 계속 우울하게 쓰고 계속 표정도 안 좋게 짓고 있고, 그러면은 점점 더 그게 굳어져서 그냥 자기 캐릭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당장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행동만이라도 좀 활기차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은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기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10대 남자 주인공 중 10대 후반부 연령대 20대 남자 차이를 어떻게 둬야 하나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아요. 연기를 분석을 할 때 얘는 지금 17세 한 3월쯤 됐으니까 18세 7월쯤 된 애랑 차이를 둬야지, 목소리를 나눠야지. 이거는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왜냐면 가장 좋은 연기는 자기 이 목소리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써주는 게 제일 좋은 연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차별로 성우분들을 레퍼런스를 잘 들어보면은 신인일수록 다역을 많이 해요. 신인일수록 다역을 많이 하고 연차가 높아지실수록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캐릭터에는 그 사람의 모든 고음과 중음과 그리고 모든 감정과 여린 호흡, 강한 호흡,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인들의 연기를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그게 자기 모든 스펙트럼을 한 캐릭터에 담는 게 아니라 캐릭터마다 쓰는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연차가 올라가면서 내가 제일 강점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근데 단 이럴 순 있어요. 그 사람 자체의 강점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딱 특징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변성 자체가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어떤 무기인 경우도 있거든요. 즉 그런 거는 약간 예외의 경우고, 연기자로서 완성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화면 연기라고 치면은 젊은 연기라고 해서 주로 만지게 웃고
뭐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연기가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편하게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제 아내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투를 잘 조정해서 하면은 제일 지금 편하게 낼 수 있는 건 10대 후반에서 뭐 20대 초중반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적합한 캐릭터고, 거기서 성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말투나 어미 처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10대 후반부 연령대, 20대 남자 요런 되게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런 건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건 굉장히 치팅이고 성격으로 가야 돼요. 성격으로. 10대 후반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 소심한 캐릭터일 때 보통 형성되는 말투가 어떤지, 열혈 캐릭터일 때 주로 어떻게 어미 처리를 많이 하고 어떤 말투로 많이 말을 하는지, 그런 걸 관찰을 하고 캐치를 해서 그걸 내주려고 해야지, 소리로 어떻게 뭐 연령을 나눠봐야지, 요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법인 것 같아요. 소리를 나누기보다는 성격, 말투, 어떤 특정 감정을 나타낼 때, 어떤 기분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말투, 성격에 따라서도 이런 성격일 때는 주로 어미 처리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10대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나누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10대라고 해도 제가 2014년인가?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박스 트롤이라는 작품에서 에그라는 역할을 했었고, 빅히어로에서 히로 역할을 했는데 그 두 캐릭터가 비슷한 연령이에요.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니까 찾아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거기서 소리를 크게 바꾼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크게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말투가 다를 뿐이에요. 박스 트롤에서는 그 트롤들한테 키워진 그 에그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고 굉장히 순박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또 히로는 어리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나중에 어떤 형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겪게 되면서 거기서 나타내야 되는 감정 표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투가 달라져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지, 이거를 소리로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하는 거는 약간 좀 메이저에서 쓰이긴 힘든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